남자의 바지 속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어머, 징그러워, 변태, 아니야 라고 기겁을 할까요? 아니면 나를 이만큼이나 원하는구나 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여자들만의 아주 은밀하고도 발칙한 속마음 감별법입니다. 단순히 민망하다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그 불룩함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될 수도 혹은 영원히 손절당하는 최악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썸 타는 여자를 단숨에 내 여자로 만드는 타이밍, 그리고 권태기 아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결정적 한 방이 바로 당신의 바지 속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여자의 본능을 꿰뚫어 보는 진정한 연애 고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심리 해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남녀의 복잡 미묘한 심리 게임에서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매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연애 세포와 자존감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의도치 않게 그곳이 커져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엘리베이터에서 회식 자리에서 혹은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방으로 가리기 바빴을 겁니다. 들키면 변태 취급받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그동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똑같은 텐트라도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치면 그린라이트고 싫어하는 남자가 치면 범죄 신고감이 되는 것이 여자의 복잡한 심리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썸녀 혹은 호감 있는 여자의 반응부터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오기네 TV 사연 속의 여성분처럼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다 남자의 묵직한 변화를 느꼈을 때 여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명을 질렀을까요? 천만에요. 그녀는 속으로 다시 뗐다, 잡았다, 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중년 여성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속으로는 내가 이제 늙어서 매력이 없나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갱년기가 오고 주름이 늘면서 여자로서의 유통기한이 끝났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앞에서 내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의 몸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만큼 확실한 매력 인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예쁘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말없이 솟아오른 당신의 그곳이 여자에게는 최고의 자존감, 회복제이자 찬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성적 효능감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아직 남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여자는 그 남자를 단순히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 구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찾아온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인처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반응은 그녀에게 당신을 원해서 미치겠다는 가장 강력한 구의 신호가 됩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모든 발기가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자가 내 발기를 좋아한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아무 감정도 없는 여자 앞에서 대놓고 들이대거나 으스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여자의 뇌에는 낯선 수컷 감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성적 흥분을 드러내면 여자의 뇌는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저 남자가 나를 덮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먼저 발동하는 것이죠. 특히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당신의 불룩함은 로맨스가 아니라 성희롱이 됩니다. 여자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벌레 보듯 쳐다본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관계의 깊이입니다. 손도 잡고 눈도 맞추며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의 반응은 약이지만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의 반응은 독입니다. 이 미묘한 선을 타는 것이야말로 중년 로맨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본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칠색팔색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왕성한 반응을 보며 행복해했다는 사연. 이게 진짜 여자들의 속마음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발기는 단순한 성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관계의 성적표이자 건강 검진 결과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여자와 남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 남편이 건강하다는 안심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순한 양이 되어버리면 아내는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이제 나를 여자로 안 보나? 밖에 딴 여자가 생겼나?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우울해지는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남편분들 아내 앞에서 나이 먹고 주책이다 라는 말 들을까봐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고 으스대셔도 됩니다. 여보, 나 아직 쌩쌩해. 당신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질 않네. 능글맞게 던지는 농담 한마디가 아내를 웃게 만들고 그날 밤 침실의 온도를 180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늘 그렇듯 원치 않는데 커지거나 원하는데 안 커져서 난감한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 혹은 너무 민망한 상황에서 눈치 없이 커져버렸을 때 도대체 이놈의 물건을 어떻게 다스려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자가 진짜로 반하는 남자는 크기가 큰 남자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센스가 큰 남자입니다.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매력을 깎아먹는 하수와 여유로운 위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의 차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 여자의 호감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딜담 고수들의 대처법함과 반응하지 않는 몸 때문에 고민인 중년 남성들을 위한 특급 처방전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밤을 지배할 비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갑작스러운 신체 반응을 마주했을 때 여성의 마음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그 크기나 강직도가 아닙니다. 여자의 호감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남성의 태도와 자신감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성기가 커지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가방으로 가리기에 급급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은 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 반응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남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다고 오해하여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반응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칭찬으로 승화시키는 고도의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연인 앞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피하지 않고 여유 있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너무 예뻐서 내 몸이 눈치 없이 반응하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을 순식간에 로맨틱한 분위기로 반전시킵니다. 여성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나의 매력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라는 최고의 극찬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발기를 자신의 매력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게 만들므로써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시에 남성의 솔직함과 유머 감각을 어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썸을 타는 단계이거나 관계가 깊지 않다면 너무 노골적인 멘트보다는 정중하고 깔끔한 대처가 점수를 땁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 옷매무새를 다듬고 오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면 여성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도하게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면 여성도 덩달아 민망해지고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남성의 발기는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명력의 증거이자 사랑하는 여성을 향한 가장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소유할 때 당신의 남성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발기를 보며 느끼는 감정 이면에는 건강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성의 힘찬 발기는 단순히 성행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심장이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하며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다는 건강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남편의 아침 발기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아직 건강하구나, 우리 가정을 지킬 힘이 있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시들시들하고 의욕이 없다면 아내는 단순히 밤 생활의 불만족을 넘어 남편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긴의 텔레비전의 사연에서 70대 여성이 이제 놀자라는 신호를 못 보내니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적 활력은 곧 삶의 활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격뿐만 아니라 근육량, 골밀도, 기억력, 그리고 매사에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진취적인 성격까지 관장합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위축된 남성은 일상생활에서도 무기력하고 짜증이 늘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내에게도 전염되어 부부 전체의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발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100살까지도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즘은 비뇨기과에 가면 보험 설계사가 노후 자금을 설계해 주듯 의사들이 성생활 라이프 플랜을 짜주는 시대입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듯 발기력이 부족하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기 관리입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시력이 나쁜 사람을 비난하지 않듯이 약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나누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자연산이 아니면 자존심 상한다 라며 고집을 부리다가 아내와의 관계까지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과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식습관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뱃살은 남성 호르몬의 무덤입니다. 지방세포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배가 나올수록 당신의 남성성은 사라지고 여성화가 진행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은 그 어떤 정력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를 때 비로소 당신의 아랫도리도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때 회피라는 최악의 수를 둡니다. 발기가 안 되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아예 각방을 써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내에게 당신이 싫어졌다 라는 오해를 심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고백과 대안입니다. 여보, 내 마음은 당신을 원해서 미치겠는데 몸이 조금 피곤한가 봐. 대신 오늘은 내 손과 입으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해보십시오. 삽입섹스만이
성관계의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여성의 쾌감은 질 내부보다 외부 클리토리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의학의 상식입니다. 당신의 굳건한 성기가 없어도 당신의 섬세한 손길과 애무만으로도 아내는 충분히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기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애무해주는 남편에게서 아내는 더 깊은 사랑과 배려를 느낍니다. 이 남자가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발기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아내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이 사라져 죽었던 발기가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수행 불안의 해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멈추지는 마십시오. 여성들이 남성의 불룩한 바지를 보며 설렘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욕망 때문이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눈빛, 그녀의 몸을 탐하는 손길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아내에게는 강력한 최음제이자 발기입니다. 마음의 발기가 살아있다면 육체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입니다. 억지로 과시하려고 하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오긴의 텔레비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멈추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이렇게 훌륭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공을 돌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컨디션이나 기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하거나 고민이 있어 보일 때는 성적인 접근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매력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평소에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주다가 밤에만 호랑이처럼 덤벼드는 남편을 반길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낮에 따뜻한 남편이 밤에 뜨거운 남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에 답해 드리려 합니다. 과연 여자들은 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남성들은 목욕탕에서도 서로의 크기를 곁눈질하며 비교하지만 여자들도 과연 그럴까요? 중년 여성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크기에 대한 진실, 그리고 크기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이것의 정체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크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목욕탕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옆 사람의 것을 곁눈질하며 자신의 것과 비교하듯 여성들도 모이면 남편이나 애인의 크기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대화 주제에서 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들의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내 남편은 내 너무 작아서 느낌이 안 나 라며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커서 아프기만 해 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다 작다 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상대적인 호환성입니다. 남성들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여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것은 신화에 빠져 있지만 실제 여성의 질은 평소에는 7cm에서 10cm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 늘어나긴 하지만 무턱대고 긴 성기는 자궁경부를 찌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중년 여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최고의 물건은 길이가 긴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입니다. 흐물거리는 오이보다 단단한 홍당무가 100배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질 입구와 질 앞쪽 3분의 1 지점에는 성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아니라 강직도가 생명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게 발기된 성기는 질 내부에 주름을 펴주며 꽉 찬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 충만감이야말로 여성이 느끼는 최고의 쾌감이자 남성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크기가 아무리 커도 물렁하면 여성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길이 연장 수술을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강직도는 곧 혈류량이고 혈류량은 심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즉 건강한 몸이 곧 최고의 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긴의 텔레비전의 사연에서 70대 여성이 남편의 발기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했던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섹스를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건강하고 단단했던 생명력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 단단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남편의 혈관이 늙었다는 증거이고 더 이상 나를 힘있게 안아줄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발기력은 남자의 자존심이자 아내에게 바치는 건강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강직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써야 합니다. 기계도 오래 안 쓰면 녹이 슬어 고장이 나듯 우리 몸의 생식기관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의 길을 걷습니다. 의학 용어로 폐용성 위축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발기가 되지 않으면 해면체 조직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섬유화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사이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아껴서 나중에 써야지 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금 써야 나중에도 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남성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발기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파트너가 없다면 자위 행위라도 해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외설이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음경재활 치료의 일환입니다. 물론 무리하게 힘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적절하게 즐기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면역력까지 강화시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듭니다. 실제로 성생활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는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발기가 잘 되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성이 남성의 반응을 혐오하는 경우는 호감이 없는 상대일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여성은 정서적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근을 폭력으로 인식합니다. 남성분들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옛말을 믿고 싫다는 여성에게 끈질기게 들이대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속담은 틀렸습니다. 싫다는 여성에게 자신의 발기된 모습을 보이거나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것은 스토킹이자 성희롱입니다. 그것은 남성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 부족과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동일 뿐입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하반신보다 상반신, 즉 입과 귀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비아그라백 알보다 더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뇌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거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아래부터 공략하려 하면 굳게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긴의 텔레비전 사연 속의 여성이 노래방에서 남성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도 이미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정서적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면
그녀는 노래방 문을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스러움의 미학입니다. 남성의 몸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소 라는 무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데 사용하십시오. 발기된 성기는 나 혼자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천국을 맛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혹은 아내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남성분들이 있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잠시 잊었거나 서로의 신호가 엇갈렸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성의 속마음을 나침반 삼아 오늘 밤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거창한 이벤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며 당신 오늘따라 예쁘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몸이 반응한다면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엉덩이에 밀착시키십시오. 아내는 이 남자가 주책이야 라고 타박할지 모르지만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린라이트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몸이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뜨겁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중년 남성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내의 스위치를 켜는 3단계 스킨십 전략과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실전 기술을 익힐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장 역사를 쓰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당신의 밤을 지배할 마지막 열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스위치를 켜는 3단계 스킨십 전략.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성적인 터치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스킨십을 시작하자마자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성감대로 손이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또 시작이네 라는 거부감을 줍니다. 여성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나는 당신의 몸을 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고 있어 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적인 의도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 사람이 왜 이래? 라고 경계하다가도 따뜻한 손길이 계속되면 긴장이 풀리고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열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접적인 자극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조금씩 성적인 뉘앙스를 풍길 차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핵심 부위를 바로 공략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하거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오지 않고 주변만 맴도는 남편의 손길에 아내는 애가 타기 시작하고 언제 들어오지?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당신의 성기가 반응하여 단단해졌다면 굳이 숨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엉덩이나 허벅지에 밀착시키십시오. 직접적인 삽입 시도가 아니라 그저 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당신의 뜨거운 욕망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깊은 교감으로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달아올랐다면 그때 비로소 직접적인 애무와 결합을 시도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이 콘택트와 딥 키스입니다. 성기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술이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호흡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고 쾌락의 강도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섹스입니다. 이 3단계 전략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실행한다면
아내는 당신의 발기된 성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마법의 지팡이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이 그토록 신경 쓰는 크기에 대한 여성들의 진짜 속마음을 정리해드리며 대장정을 마치려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내 것이 작아서 아내가 실망할 거야 라는 자격지심에 시달리지만 정작 아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성의 질은 고무줄과 같아서 파트너의 크기에 맞춰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것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아내의 몸은 그 모양에 맞춰 가장 편안하게 감싸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기는 물리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물건을 가졌다 해도 배려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남편은 아내에게 그저 고통을 주는 흉기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조금 작고 소박하더라도 아내를 위해 정성껏 애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편의 물건은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보물이 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단순히 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야무진 사랑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자로 재가며 옆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에게 딱 맞는 맞춤형 열쇠입니다. 세상에 내 아내의 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것 하나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이가 들어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크기가 줄어든 만큼 기술은 늘지 않았습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던 20대가 아니라 노련함과 부드러움으로 리드하는 중년의 당신이 훨씬 더 섹시합니다. 남성의 발기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자 사랑의 증거이며 건강의 상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텐트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부끄러워 말고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한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평생을 함께해 온 내 아내를 웃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남편의 건강한 선교는 아내를 춤추게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를 여자로 봐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내는 갱년기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노부부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손을 잡고 산책하고 가끔은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성생활은 밥 먹는 것과 같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듯 사랑이 고프면 몸을 섞는 거죠. 거창할 거 있나요? 그저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이 단순한 진리 속에 행복의 파랑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굳어버린 관념을 깨고 다시 한번 뜨거운 청춘을 시작하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랫말처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몸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 내어 아내의 방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 오늘따라 참 곱네. 이 한마디와 함께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아마 오늘 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날아갑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성의학적 지식과 심리학적 통찰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답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길을 안내해 드릴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성적 문제도 그 어떤 노화의 파도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혹은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부부 관계가 좋아진 사연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성공담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박민경의 심리성의학 클리닉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 그리고 당당한 중년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남자로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영원한 현역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멘토 심리성의학 박사 박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